설명드린 대로 김민석 후보자 평생 국회의원과 정치 활동을 통해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벌금, 추징금, 가산금 등을 지불하였습니다. 알다시피 1964년생 62세인데 다 해서 재산이 2억 원입니다. 그 2억 원을 갖고 있는 총리 후보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한덕수 윤석열 정권의 총리 재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최상목 총리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은 해외에 가지고 있던 달러만 해도 2억 원 아닙니까? 그 외환관리법 위반 아닙니까? 달러 투자만 해서 2억 현금 재산, 현금성 재산을 가지고 있는 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힘 그 어느 쪽에서도 비판한 적 있습니까? 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20여 년 지난 일 가지고 이렇게 벌떼처럼 나서는 것입니다. 그 벌떼처럼 나서는 의혹 제기의 장본인 주진우 의원 7개월 만에 김민석 후보의 전 재산 2억 원보다 120%나 많은 2억 4천만 원을 7개월 만에 불리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 과연 합법적이었습니까? 그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잣대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방망이질 그만두시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거울로 삼고 자중하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민수 후보자가 5년간 벌금을 갖고 예. 서울에 나간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본인의 그 수입이 세비밖에 없었는데 그 네. 세비로는 그렇게 감당해가지고 또 2억까지 2억 1,500을 재산 시공을 했는데 그것까지 그 재산까지 갖기에는 그 총 얼마입니까? 그러면 질문하시는 기자님 보시기에 세비가 4년에 얼마죠? 5년간 예. 5억 예. 5억 정도 선이라고 그렇죠. 예. 그리고 갚아야 될 돈이 얼마인데요? 갚아야 될 돈도 그 정도 되죠. 예, 거의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때는 이제 결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신의 세비 거의 다를 거기다 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빚을 다 갚은 거죠. 예. 아니, 그래도 좀 부족한 그 세비로 다 갚기에는 생활을 네. 해야 되고 또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교육은 이미 다 끝났고. 그리고 저 헌금도 2억을 했다고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총리 청문회 때 충분히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제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책임을 진 김민석 후보자에게 앞으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다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증거는 여당 의원들한테 제시하지 아니 이미 다 본인이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은 몇 월 달에 얼마 갚은 내역을 내라 이 말입니까? 지금 그렇게 재산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역대 총리 중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지금 전 부인, 현 부인까지 다시 지금 무슨 참고인이다, 증인이다 이렇게 불러내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일방적인 정치 공세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대해서 몰매를 가하는 태도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과거 20여 년 동안 총리 청문회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이 좀더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재산이 형성된 게 없습니다. 벌어서 그냥 다 빚 갚고 겨우겨우 숨만 쉬고 살아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인 가게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걸 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돼요? 과도한 요구죠. 왜냐하면 부인하고 같이 살면서 부인은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까지 다 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부인이 얼마 가게 해서 얼마 벌어서 그것까지 다 내가지고 집에 돈 못 갖다 주는 부군한테 그러면은 부인한테 얼마 벌어서 얼마 땡겨가지고 얼마 했다 이런 거 다 지금 끄집어 내라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자기가 그 주미 대사할 때 그림만 80개 5번 전시회를 한 사람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문제 제기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숨만 겨우겨우 살아서 죽음을 이겨낸 김민석에게 돈 2억 있는 김민석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게 맞습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답변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세비 다 갖다가 바치고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겨우겨우 숨쉬고 다 법적인 책임을 다 한 사람인데 그 법적 책임을 했냐 못했냐 빚을 갚았냐 못했냐 빚이 못 갚았으면 지금 빚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진우도 현금이 30억 있는데 부인하고 합쳐서 빚이 2억 8천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인간 채무 그것도 대출금이 아니고 사인간의 채무가 본인은 1억 배우자 1억 8천만 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쳐서 빚이 2억 8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7개월간 재산이 2억 4천만 원 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도 못하는 사람이 빚 다 갚고 겨우겨우 해서 지금 재산이 합쳐서 2억 있다는 사람한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세비로 다 갚으지 그럼 그걸 어디서 김민석 의원 내겠어요? 그 대출금을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자금도 의심을 하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이 배우자가 빚을 갚는답시고 274만 원을 갚았어요. 사인간의 채무에서 274만 원이 뭔 돈인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갑자기 예금이 늘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현금성 자산은 정치자금하고 무관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그게 이제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그 아들 동아리법 관련해서 그 공동 발의에 김민석 후보자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공동 발의자 이름이 들어간 말이죠. 김민석 의원이요? 네. 김민석 의원이 공동 발의 왜 못합니까? 웬만한 법들은 10명 이상이 있어야 법이 발의가 되잖아요. 저도 하루에 10건씩 이상 공동 발의해달라고 의원님들이 요청 들어옵니다. 그럼 웬만한 거 다 같이 공동 발의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들의 입법 활동 아들이 무슨 입법 활동을 해요? 그런 이제 아니 아들이 무슨 입법 활동을 해요? 동아리 활동에서 하는 것을 어쨌든 입법 활동으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아니 아들이 동아리 활동하는 거하고 내가 다른 의원들하고 입법 활동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그 담당 교수가 자신의 조교였다고 인턴이었다고 하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1년에 500건 이상 500건이 뭐예요? 한 6, 700건 이상 통과가 되는데 그건 다 동료 의원들 간에 공동 발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제 단톡방에 보면은 10건 이상 공동 발의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공동 발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대표 발의가 있고 공동 발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그 문제는 아빠 찬스 의혹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아빠 찬스라뇨.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김민석 의원 아들이 무슨 이득을 봤나요? 무슨 이득을 봤?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는 아니죠. 아들은 아들대로 인생을 사는 거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국회의원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한 600건 이상 법안 발의를 한다니까요. 의원들 간에. 그럼 그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 자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따지고 발의한 사람 없어요. 아, 이 법안은 내가 관심이 있고 친분이 있는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좋은 법안이겠구나 하고 발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대표 발의하는 경우도 있고, 법안 발의는 여러 계기가 있는 것입니다. 야당에서 지금 인사청문 기간을 최소 사흘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인사청문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자꾸 3일 4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황교안 후보 외에는 한 적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인수위도 없이 지금 출범하는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야당의 잘못에 의해서 조기 대선이 있고 그로부터 수립된 정부인데 지금 인수위도 없이 지금 빨리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루하루가 지금 급한 상황인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을 질의하거나 하는 시간으로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4시에 간사 두 분과 위원장이 협의하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분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그냥 위원이니까 그 간사들과 위원장의 권한에 대해서 언급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그 여러 의혹적인 발목 잡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는 그렇죠. 예. 이 법적으로 그 다음에 상법 그리고 그 외에 채무 등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해결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료를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를 갚았는지까지 다 오늘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야당이 좀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혹시 자료를 언제 요청했는데요? 저도 지금 자료 하나도 요청 안 했는데요. 근데 야당에서 아까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예,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은요, 그 5일 전까지 하면은 대개 당일까지 오전, 오후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자료 제출 시간은 그러면 아직 충분히 아니, 충분히 맞죠. 지금 날짜도 안 정해졌잖아요. 아니, 청문회 날짜가 확정됐습니까? 청문회 날짜가 정해지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인사청문회 국방장관 작년에 한번 처음 해봤는데, 그 당일날도 하나도 자료 제출하지 않았어요. 김영현 씨. 밤 11시까지 갖다 주겠다고 하고 8시에 끝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